2026년 1월의 서울,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섭지만 이 도시와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맥동은 전례 없는 격렬한 전환과 진통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2024년 말 세계를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부터 2025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전원 일치 가결,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전면적인 혁신까지 지난 2년간의 파란만장한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한국은 현재 향후 50년의 국운을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 탄력성,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인구구조 위기에 대한 심도 있는 총괄이라 할 수 있다. 2026년 오늘날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적 야심과 사회구조적 모순이라는 수렁이 얽힌 매우 복잡하고도 기이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한국 정치의 진화는 지난 1년 동안 경이로울 정도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주었다. 2024년 12월 3일 6시간도 채 되지 않았던 계엄 소동은 한국 헌정사를 완전히 새로 썼다. 윤석열 정권이 여소야대에 입법하는 상태에서 선택한 극단적인 대결 노선은 전 국민적 항거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자정작용을 촉발했다. 2025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낭독하던 그 순간은 단순히 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넘어 한국의 강력한 행정권 모델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다. 이어진 조기 대선은 진보 진영이 짧은 야당 시절을 뒤로하고 압도적인 기세로 정권을 재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6년의 정치적 유산은 단순히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권력에 대한 청산과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파장과 군 및 행정체계에 미친 깊이는 현재의 정치적 공기를 여전히 청산과 개혁기라는 이분법적 대립 속에 가두고 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극단적으로 갈라진 민심 속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대선은 끝났지만 보수 진영의 좌절감과 진보 진영의 급진적 개혁 요구는 국회 내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보다 헌법 개정,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 감시권 강화 등을 둘러싼 장기전으로 변모시켰다. 동시에 한국 경제는 2026년 현재 반도체가 견인하는 비대칭적 회복을 겪고 있다. 최근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2.0% 내외로 상향 조정되었다. 수치상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 불균형은 우려스럽다. 이 성장을 떠받치는 핵심은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으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4 및 HBM5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가치 사슬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점했다.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6년은 인공지능 출원 시장의 폭발로 고성능 로직 칩과 메모리 칩 수요가 급증하는 기술적 변곡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도체 단일 엔진 모델은 한국 내부의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반도체 거인들이 경이로운 영업이익을 발표할 때 전통 제조업과 조선업,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과 저가 공세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장기적인 부동산 거품과 고금리 환경, 지방 부채 압박으로 인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파산하며 한국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2026년에 한국은 인구 붕괴와 절박한 경주를 벌이고 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일부 도시 지역은 0.5라는 극한치에 근접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초등학교의 폐교, 병력의 급격한 감소,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새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국가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본소득과 초유의 육아 보조금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출생부터 대학까지 국가 전액 책임제와 같은 대규모 재정 간입을 통해 인구 추세를 반전시키려 하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사회적 경쟁과 서울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은
젊은 세대의 출산 공포를 정책적 보조금만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악화는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노동력이 더 이상 풍부하지 않게 되자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던 전통, 산업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서비스업은 소비 인구 감소로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다. 2026년 한국 사회는 정변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빙하가 녹아내리듯 불가역적으로 국가의 미래 활력을 삼키는 조용한 위기 속에 놓여 있다. 외교 및 지정학적 영역에서 한국의 처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하다. 미국이 트럼프 위기 제2년차에 접어들면서 워싱턴의 미국 우선주의 열한 정책은 한미 동맹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한국산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관세 위협,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탈동 조화 요구는 서울로 하여금 한미 동맹과 국가 이익 사이에서 매우 좁고 험난한 균형점을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관계는 2026년에 더욱 심화되었다. 평양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정찰 위성을 상시 운영하고 핵 위협 수단을 다양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은 한국 전쟁 종료 이후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렀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재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평양의 강경한 핵무력 입장과 미러 간의 글로벌 대치 상황 속에서 그 노력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한일 관계 역시 민감한 시기에 놓여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반복적으로 동원되면서 역사 문제와 영토 분쟁이 불거질 때마다 협력의 안정성은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재벌 체제 또한 2026년 제도적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2년간의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대기업 집단이 권력 교체에 어떻게 대응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기업 총수들은 과도한 규제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계엄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공정에 대한 대중의 갈망은 더욱 강렬해졌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는 재벌의 모순적 정체성은 2026년 여론의 전면에 서게 되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딜레마이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여전히 희소한 투자 수단으로 남아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위험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수립 시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 방지와 국내 채무자 보호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한국의 청년들은 자산 가격의 괴리로 인해 근로 의욕이 꺾이는 집단적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과 사회적 공정에 대한 회의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기술 혁신의 화려한 후광 아래 한국의 디지털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환경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중장년층의 고립감, 대형 플랫폼과 자동화에 밀려난 영세 소상공인들의 파산 행렬은 새로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2026년 한국 정부는 디지털 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하려 하지만 기술적 탁월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체계의 경직성 또한 인재 양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으나
뿌리 깊은 입시 문화와 급감하는 학령 인구로 인해 고등교육 기관들은 대규모 통폐합과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래를 내다볼 때 2026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영혼을 재정립하는 해가 될 것이다. 정치적 비정상의 정상화는 민주주의 제도의 경각심을 일깨웠으나 정치적 극단화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남아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완충지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조적 전환의 과제는 목전에 와 있다. 인구와 사회의 이중 위기는 정책 기반자들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다. 한국이 2026년이라는 이 시점에 탁월한 기술력과 강인한 민전 정신을 바탕으로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의 최종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21세기 중반 이 국가의 역사적 지위를 결정할 것이다. 이 추운 1월 서울 거리의 네온 사인은 여전히 찬란하며 도시의 활력과 야심을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번화한 이면에서 모든 이는 생각한다. 다가올 5년의 격동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렵게 얻어낸 안정과 희망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러한 고찰은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의 모든 카페와 지하철 안으로 스며들어 있다. 2026년의 한국인들은 이른바 한강의 더 이상 당연한 관성이 아니며 다시 검토되어야 할 역사임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제시한 대전환 전략은 과거의 정경유착 모델을 타파하고 디지털 주권과 녹색 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골격을 세우려 한다. 그러나 이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에너지 전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를 마주한 한국 사회의 깊은 불안을 반영한다. 특히 2026년 한국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주목할 만하다. K-팝과 K-콘텐츠는 팬데믹 이후의 폭발적 성장과 플랫폼 경쟁을 거쳐 인공지능 강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 문화산업은 선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전례 없는 디지털 공연 콘텐츠를 창조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업 수출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세태에 따른 고용 압박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화려함이 사회 구조의 취약성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때 서울의 반지하 방에는 여전히 희망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흑수저 세대가 살고 있다. 이러한 극치에 달한 화려함과 극치에 달한 고독이 공존하는 모습이 바로 2026년 한국 사회의 가장 진솔한 초상이다. 사법개혁 측면에서 2026년은 한국 검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한 해였다. 2024년 말 계엄 소동 이후 검찰 조직의 정치화에 대한 대중의 공포는 정점에 달했다. 새 정부가 추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개혁은 초기 검찰 집단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으나 민심의 동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새로운 사법 권력 견제 체제를 확립했다. 이 개혁은 오랜 세월 지속된 정치 투쟁의 사법화라는 악순환을 끊고 한국이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발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사법 독립과 정치적 청산 사이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며 전직 관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는 보수 진영의 눈에 여전히 정치적 보복구로 비춰지고 있어 사회적 화해의 비전은 2026년에도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경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2026년 한국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우주 경제시다. 독자 개발한 로켓과 위성 기술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영토가 한정된 상황에서 우주를 향해 미래의 생존 공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늘 위기의식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온 한국인의 민족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예산이 점차 긴축되는 인구 감소 시대에 이러한 고비용 장기 국가 전략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사결정자들의 지혜를 시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한국과 중국 관계의 미세한 변화를 간과할 수 없다. 수년간의 전략적 거리두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박에 직면한 서울은 베이징과의 경제적 보완성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안보는 워싱턴에 의존하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완전히 결별할 수 없는 정경 분리의 시도가 2026년에 더욱 절실해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상설화와 기후변화, 공공보건, 첨단 기술 표준 분야에서의 실무 협력은 복잡한 대국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은 폐허 위에서 재건하고 화려함 속에서 우려하는 모순 덩어리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력을 가졌으면서도 세계가 공포를 느끼는 인구 위기에 처해 있고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적 강인함을 보여준다. 정답이 없는 이 해에 모든 한국인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국가 운명이라는 공동의 서사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나날들 속에서 반도체 웨이퍼든 국회의 투표함이든 혹은 서울 골목길의 따스한 온기든 이 모든 것은 이 고통스럽고도 장엄한 전환의 세월을 함께 증언할 것이다. 이 긴 글이 포착하고자 한 것은 바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국가의 영혼이다. 맹목적인 낙관도 철저한 비관도 아닌 냉철한 관찰과 깊은 사유 속에서 미래로 향하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찾고자 합니다.